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 오셨죠? 네, 조금 전 이슈 분석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여야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가족 리스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윤석열 후보 부부가 어제 이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정식 사과한 상황은 아닌데 두 사람의 대응이 이번 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부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인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의혹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제 남편한테 설명을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위라고 이제 판명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이제 기획 공세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획 공세라는 것은 그런 음모론을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일종의 경력 허위 그 사실이 없는 사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응, 그러니까 대응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별도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의혹 자체는 김건희 씨의 의혹이지만 네. 대응 과정은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잘못된 대응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구분돼야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선 주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가장 큰 명분이 뭘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네, 공정정의. 비판하고 네. 난 대한민국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다,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출마했고 지금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아니 이게 바로 옆에 계신 부인께서 이거 좀 여러 가지 이상한 경력을 갖고 그동안 대학교에 지원서를 낸 거 아니냐. 곧바로 떠오르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수사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조국 장관하고 민주당 쪽 표현으로 하면 탈탈 털렸죠.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건 뭐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거는 뭐 괜찮고 민주당 조국 전 장관 이쪽만 뭐 불공정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에 자기 발목이 걸려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주위에서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 이제 바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게 그게 네. 아니구나라고 태도를 좀 바꾸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대충 사과하는 태도 취하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이게 실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경력 중에 뭐는 사실이고 뭐는 허위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 사과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죠. 이게 좀 이 리스크를 좀 키우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게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좀 김건희 씨가 좀 오히려 빨리 등판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제가 그런 조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안타깝게도 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네요. 네, 그 등판 시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마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내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이 나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마 뭐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이건 윤석열 후보가 하든 그 부인 김건희 씨가 하든 국민들한테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시간 끌면 끌수록 의혹이 증폭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허위 경력 의혹이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혹 제기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결혼하기 전 일이 대부분이지만 결혼하기 전 일은 뭐 사실은 김건희 씨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에 의존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는 그거보다는 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사를 다 끝내면 그거야 뭐 오래 걸리지 않겠죠. 네. 그러나 또 몇 시간 내로 끝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허위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그 사과는 뭐 김건희 씨도 하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김건희 씨 문제는요, 대선 경선 때부터 윤 후보의 최대 리스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관리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두 가지 다 같아요. 그렇게 뭐 빨리 나서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안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막상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손발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이제 그래서 못한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경호원이 이제 카메라 기자하고 만나니까 급히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 머리 뒤쪽을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아니 저거를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공인인데 너무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그 경호하시는 분인지 수행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사고였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스템을 갖춰서 좀 보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비교가 되죠.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 비교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혜경 씨 경우는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특별히 뭐 만든 자리라고 얘기가 되지만 여하튼 현역 의원이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관리실장으로. 그리고 네. 지금 기자들이 네. 사실은 김혜경 씨하고 직접 통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 공보 라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된다는 건데 지금 그 반면에 김건희 씨 경우에는 기자가 직접 통화가 돼서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특별히 그 배우자 주변에서 뭐 이제 이른바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동안에 경선 캠프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동안에 그 경선 캠프에서 후보만 이 보좌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좌를 안 하고 준비도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더 팩트라는 그 카메라 기자가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도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 그 얘기는 곧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후보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선대위가 지금 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이라도 사실 선대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더 팩트 TV인가요? 이제 그쪽에 네. 이제 대처하는 그 방식을 보면 언론을 극도로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최근에 오마이뉴스의 기자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전화를 받았고 26분간 통화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자신한테 먼저 전화가 또 와서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최근에 뭐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김건희 씨가 또 오늘 기자한테 상당히 힘들다는 또 그 문자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등판이 앞당겨질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 논란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등판 시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씨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아마 이제 사과 뭐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거는 지나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거 외에 그러면 등판 시기를 앞당길 것이냐 뒤로 미룰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뭐 그냥 당초에 있던 계획대로 지금 뭐 시점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해진 몰라서 걸로 그런 나오고 것이지. 있습니까? 네. 언제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네. 내부에서는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당초에 했던 그 스케줄대로 하는 것 아닌가. 전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지율에는 뭐 이건 여하튼간에 뭐 허위 경력이라는 거는 그 일부분 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일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지율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리 뭐 이게 결혼 전 일이다 또 부인 일이다 후보 본인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더라도 네. 여튼 후보의 지지율에 크든 작든 영향은 미칠 것이다. 그러나 뭐 그게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등판은 이미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등판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한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등판을 이미 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등판이 별거겠어요. 마이크 잡고 자 제가 지금부터 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이게 등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등판을 한 거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대선이라는 게 모든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뭐 결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80, 90% 정도는 이게 윤석열 후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또 김건희 부인 때문에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에 조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뭐 10% 포인트, 20% 포인트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장면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선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하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야당은 김건희 씨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다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파장이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장 할 때 그 파장인가요? 아니면 참 묘하죠. 김건희 씨 사건 와중에 또 이렇게 자식 문제가 터지고 하니 옛날 어르신들이 뭐 자식이 왼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절로 날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로 이제 물러나고 할 때 우리 여기 방송에서 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의 가족에 대해서 정치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이걸 내가 사과하는 게 옳겠다 해서 아주 깍듯이 사과를 했고요. 그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 의혹도 범죄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도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상습 도박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에 올라온 것 총 합치면 뭐 200회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이제 상습 도박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의혹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소시효는 지난 게 대부분이에요. 네. 아마 2014년 이게 가장 최근에 그 허위 경력 의혹 제기고 그것도 확인은 아직 안 됐고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뭐 7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업무방해 네. 그 죄가. 그러니까 지났는데 뭐 그렇다고 정치적 책임은 물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책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후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는 부분은 네. 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유권자들의 판단에 유권자들의 판단의 그러니까 네.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파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마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법률적 책임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보 당사자들이 좀 성격들이 많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표정을 보면 아니 좀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부인의 여러 가지 경력 의혹 제기하는 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획 공세라고 했나요? 네, 여당 근데 기획 이 건 공세. 기자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한 겁니다. 제각각 SBS도 단독이라고 한 게 있고 한겨레 신문에도 있어요. 제가 저희 그 한겨레 편집국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무슨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무슨 누구 기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걸 설명하고 사과할 걸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이 사람 정치적으로 좀 단련이 된 사람이구나. 이러고 터졌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거고. 그래서 그 태도에서 오는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득실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그 인터뷰에서 유한기 씨 사망 직후에 하필이면 이런 언론 인터뷰가 나온 게 좀 의심이 많이 간다. 뭐 또 이런 그분이 입장. 굉장히 그 합리적인 학자시고 뭐 우리 한국 사회 기여도도 높으신 분인데 지금 그 인터뷰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음모론을 갖고 설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거를 대셔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점을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지금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없는 사실을 뭐 누가 만들어냈거나 이제 과거에 뭐 저 병풍 공작 뭐 이런 것처럼 네. 지금 그렇게 볼 여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후보들의 대응 태도 이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히 기억이 아직 없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네. 부인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후보 대응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일단 그 우클릭 행보와 발언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두환 씨의 공과 발언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언급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청와대는 양도세 유예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강행하겠다는 또 의사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발언들이 외연 확장과 또 중도층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건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행하겠다 하는 건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차별화라고 보입니다. 그 의도는 이제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선거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자 중도층 표심이나 뭐 일종의 뭐 반문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까지도 내가 그 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 앞두고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너무나 선거 앞두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선거 앞두고 무언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하는 전국 지표 조사가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방송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제가 보고 들어오는데 네. 이상하게 이번 주에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NBS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답답한데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되면 변화를 읽을 수 있겠죠. 아무튼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뭐 사과도 빨리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자기 카드를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좀 들이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해가면서까지 뭔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양면이 있을 거예요. 좀 안정적이지 않대 여당 후보가 왜 저러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좀 뭔가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재명 후보가 쓴 책 제목이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노력이 평가받을 대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적으로 일주일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옛 인사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총결집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 등판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이해찬 나오면 땡큐, 이나 땡이란 반응입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입이 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찬이 나면 이재명이 떨어진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표를 깨는 부류라면서 후보도 알고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등판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걸 아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교수님 출신이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하고 전면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독설을 퍼붓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래 국회의원 할 때부터 좀 약한 독설가였기 때문에 알겠는데 근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표가 떨어지면 이걸 왜 공격을 하죠?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계속 나와서 떠들게 해서 표가 더 떨어져야 되니까. 이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양면이 있을 거예요. 중도 확정하는데 이해찬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주저주저 할 겁니다.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안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 부분도 실제로 전체적으로 득실 어느 쪽이 많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이해찬 전 대표나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등판 이건 확실히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과제가 과연 지지층 결집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지층 결집은 지금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결집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해찬,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면 외연 확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소지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본인이나 가족들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근데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억울하다. 아니 내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왜 이만큼 매를 맞아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항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맞을 매 다 맞고 결국 나중에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나 이제 이재명 후보 또 양쪽 선대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이 용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는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후보 본인의 검증은 아직 좀 본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의혹, 보도는 많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후보 검증이 먼저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급부상한 대선 전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